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 한국 출산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한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출산율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드디어 한국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2024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계 출산율이 반등한 데에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학계 출산율을 보면 2015년 이후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0.72명으로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요국 학계 출산율 현황을 봤을 때 4년을 기준으로 1위가 니제르, 2위가 말리라는 국가, 3위는 부룬디라는 이런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저 밑에 한국 9위로 0.25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는 1로 보다는 202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출생아 수를 봤을 땐 0.84명으로 2014년을 비해서 더 2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OECD 국가에서는 가장 꼴찌이고 결혼도 늦게 하고 그리고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22년 2월 23일 기사를 봤을 때 380조 나왔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율 그렇지만 1명으로 세계 꼴찌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보다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 수가 151만 명에서 향후 인구가 2050년에는 4247만 명, 2100년에는 1859만 명, 2200년에는 322만 명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이런 통계치도 나왔습니다. 현재 5천만 명에서 순차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300년이 됐을 때 한국은 소멸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통계치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양 출산율이 2.3명으로 올려져야 한국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200년 한국 인구는 소국가 수준인 2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도인 서울은 지금의 목표 수준인 4만 명으로 줄어들고 인천과 부산, 대구도 소도시 수준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같은 인구 재앙을 피해 균형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년 기준인 05명인 학계 출산율을 3명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추산이 나왔는데요. 균형 인구는 인구의 총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생아 수 및 혼인권 수를 보면 계속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혼인권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 대비 학계 출산율을 보면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년에도 좋지가 않았는데 2023년에도 전년 동기차 계속 학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자가 보유 및 PIR은 뭐냐면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신혼부부의 자가 보유 비율이 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가 보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PIR, 즉 주택 구매 능력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구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2021년 기준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2%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한 비율이 2%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비율이 2%고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 드디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등한 거는 2024년부터입니다. 2025년에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출산율이 반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24년에 반등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5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24년에 드디어 반등을 했는데
있는데요.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 전년 대비 0.03명이 증가했고요. 출생아 수는 전년 23만 명 대비 1,300명, 즉 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신혼부부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꾸준히 한 노력 덕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가 2024년 달에 있었고,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설이 2024년 3월에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출산 가구 청약 기회 확대도 2024년 3월 달에 있었는데요. 부부주택 청약 중복 신청 허용하고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한 등에 따른 이런 노력의 결실로 출산율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네요.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기대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25세에서 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생 대책 인지도와 기대 효과 측면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다라는 응답률이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주택 공급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신혼부부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속 확대를 해서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고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2024년 10월 달에 시행을 하고 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를 한다. 그래서 2025년 3월 달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및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를 하고 신혼부부 출산 가구 청약 기회 확대를 해서 2025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거 지원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2024년에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을 했는데요. 자, 거기서 주거 분야 혜택, 든든 전세 입주자 혜택 등 여러 가지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도 상향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되고 적용되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출산율을 가지고 출산율에 높였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출생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응애 소리가 커진 도봉구라고 합니다. 출생아 출산율을 반등했다라고 하는 이 도봉구는 출생률이 왜 높아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합계 출산율도 모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도봉구가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정책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구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기조에 따라서 도봉형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과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 도봉구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한 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사업을 한 점, 이런 부분이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봉구가 이렇게 개선한 부분이 좋게 작용이 됐다면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출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기사입니다. 1월 출생아 수가 11.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인구 동향 발표에서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7%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 증가율은 소폭 둔화를 했는데 출생아 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서울이 전년 대비 7% 증가해서 4,300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태어났다는 거고 그 뒤 인천, 부산이 11 등으로 출산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지구 건너편에서는 우리 한국 출산율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1일 기사에 한국 일에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종신 교수가 우리 한국 출산율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주택 마련이 어려운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 노벨상 경제학자에 따르면
저출산이 남자 대비 여자 가사 노동 시간이 여자가 더 높은 부분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가사 노동 참여가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남성 대비 여성이 매일 3시간씩 더 가사 노동을 하는 포르투갈이나 일본,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명대에 그쳤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8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하는 한국이 0.9명으로 대표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이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프랑스, 독일은 출산율이 높은데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 전후로 가사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5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거는 여성이 가사 노동 시간이 너무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집값이 너무 높아서 출산하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사실일까라는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니 출산율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은 집값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하고요. 둘째부터는 교육비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택 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20일 기사에 보면 떠오르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해서 결혼 출산 허들을 넘게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어떤 저출생 대책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헝가리는 2018년 예비 신부가 41세 이하인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약 4천만 원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5년 내로 첫째 출산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둘째, 셋째를 낳을 경우 각각 원금 3분의 1 혹은 전액을 탕감하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2010년 당시 1.25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에는 6.1명으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헝가리 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헝가리식 출산 정책을 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헝가리 저출산 대책 개요를 보면 41세 이하 예비 신부 신혼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고 아까 보시다시피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5년 내 첫째 출산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그리고 둘째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둘째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해주고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출생아 수가 2010년에 비해서 2021년에 1.25명에서 1.61명으로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헝가리 저출산 정책 모델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약에서 신혼부부 대상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나서 셋째 출산 시 전액 탕감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시는 분들, 아이를 놓으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9년 만에 출산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쯤에 2025년 4월 4일 날 한국은 끝났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 국가 소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South Korea is over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쿠르츠 게작트라고 하네요. 쿠르츠 게작트는 한국은 끝났다. South Korea is over이라는 제목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380만 회를 돌파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은 한국의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10년에는 인구가 10% 감소하고 그에 따른 경제, 사회적 혼란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편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출산율이 작년부터 반등했다라는 건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